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호주 뉴스 매체들의 컨텐츠를 위해 돈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수익원이 사라지는 호주 매체들이 힘겨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의 질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골프를 즐기는 사람으로 골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스윙이 더 정확해지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마존 샵으로 연결되니 하나 구매하셔서 즐거운 라운딩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용해 보시고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이번 주도 커플 살해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피해자 커플의 시체를 찾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며칠간 수색해도 시체를 못 찾고 있었는데 결국은 범인인 라마르의 자백으로 시체가 담긴 서핑보드 가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번 범죄는 우발적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드러났는데 경찰이었던 라마르는 범행 이틀 전 시체를 담을 서핑보드 가방을 샀고 경찰총을 경찰 작업 투입 전에 미리 가지고 나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와중에 피해자 베어드뿐 아니라 그의 파트너까지 죽이게 되면서 시체를 하나 더 처리해야 했던 라마르가 살인을 저지른 후 서핑보드 가방을 하나 더 구매하는 장면도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임무 투입을 위해 총기를 휴대할 때 총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이 사용자 자발적으로 총기를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이런 경찰 내의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호주의 유명한 성소수자 축제인 마디그라 퍼레이드에 경찰이 참여하려면 제복을 벗고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좀 억울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유는 이번 동성 커플 사례는 동성애 혐오라기보다는 치정으로 인한 범죄로 경찰이 범인이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동성애에 대한 반대 감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은 코오로직에서 발표한 2월 부동산 리포트입니다. 2월 부동산은 이 5개 도시가 평균 0.6% 상승하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1월에 0.4% 오른 것을 생각하면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중 퍼스는 2월 한 달 동안 1.8%가 오르며 여전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바하 그래프를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상승률로 18%에 달합니다. 다음이 아들레이드 브리즈번 순으로 1% 이상 상승했고 시드니와 멜번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드니 멜번 같은 경우는 상승률 면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떨어지지만 1월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뒷배경으로는 이자율이 곧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지금 집을 사더라도 나중에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매 낙찰률도 올라가고 있는데 급격히 오른 이자율에도 부동산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어들 간의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이 부동산이 급상승은 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면 부동산도 더 빨리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를 내리면 같은 금액의 돈을 벌어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자율을 빨리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금리가 내려가면서 부동산은 꾸준히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인당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지만 국가 GDP는 늘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라도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자율 인하와 이자율 동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는 스캇 모리슨 전 총리가 정계를 떠난 내용입니다. 스캇 모리슨 전 총리는 이번 주 공식적으로 마지막 국회 연설을 하고 정계 은퇴를 했는데요. 이 은퇴 후 옮기는 자리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스캇 모리슨 총리는 2022년 연방 총선에 패하면서 정치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가장 이슈가 된 건 이 알바니지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던 중 발견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스캇 모리슨 총리가 아무도 몰래 자기 자신을 여러 부서의 공동 장관직으로 임명하고 권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직은 정부의 결정 사항이고 이 임명을 하게 되면 임명 공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리슨이 자기 자신을 장관직에 몰래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리슨 내각의 구성원조차 알지 못했던 사실로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정치적 명성은 그때부터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임명했던 공동 장관직 중 하나가 이 자원부 장관이었는데 모리슨이 공동 장관 지위를 가짐으로써 당시 가스 탐사에 대한 결정을 뒤엎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2년 발표된 모리슨의 부정한 행동으로 그는 자신의 정당에서조차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건 알바니지 정부지만 실제 스캇 모리슨이 이를 벌린 건 코로나 시절인 2020년과 2021년입니다. 당시는 국가 비상사태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구사하던 시기라 그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추가 집권을 몇 년간 더 해온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하튼 이 사건 이후 스캇 모리슨은 명성에 금이 가다 보니 호주 기업들에서는 전직 총리라 해도 선뜻 손을 내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캇 모리슨을 회사 주요직으로 임명했다가 회사 명성이 더 실추될 것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일 텐데요. 그랬던 이 스캇 모리슨의 은퇴 후 행보가 알려졌습니다. 그가 옮기는 자리는 호주 회사가 아닌 과거 트럼프의 국가안보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설립한 미국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이 오쿠스와 관련된 회사로 알려지며 오쿠스 계약을 했던 호주 총리가 정계를 떠나면서 바로 이 오쿠스 관련 외국 회사로 옮기는 게 호주 국익과 상충하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 호주 정계 은퇴자들의 로비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 장관 등의 고위직 자리에서 은퇴를 해 다른 회사로 옮겨가 로비를 할 경우에 18개월이라는 쿨링오프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이 핵연료 잠수함 건은 호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이 몇십 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호주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지금 호주 국회에서 하는 고민인데 전직 총리가 호주의 반대편에 서서 이 호주 내부 정보를 가지고 로비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전직 국회의원의 로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캇 모리슨은 이런 비판이 일자 자신은 로비를 하려고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실제 전직 재무장관이었던 이 조시 프라이덴버그도 2022년 선거에서 패하고 나서 정계를 떠나서 골드만삭스로 이직을 했는데 이런 사례도 이 호주가 로비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 다른 나라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는 5년의 쿨링오프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